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대한민국 바른채용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의 수석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최신 채용 트렌드와 더불어 국내외 채용에 대한 베스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바른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며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이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청년재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모두 사인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도 역시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3시간 동안 열리는 본 컨퍼런스는 총 10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각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채용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오늘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채용 전반에 있어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의 수익은 모두 청년 취업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바른 채용에 기여하시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대한민국 바른 채용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3개의 파트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올해의 채용 트렌드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조지용 원장의 발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의 조지용 원장입니다. 본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지금 바른채용인증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과거에 지이나 코카콜라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하다가 쭉 경영 컨설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사조직 쪽의 프로젝트, 채용이나 선발 쪽의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선발이나 승진의 평가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갈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외부위원이라고 오신 분들이 이게 다 역량평가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면접이나 혹은 채용을 할 때 좀 훈련된 면접위원들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몇 년 전부터 전문적인 면접관을 양성하는 일을 했고요.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면접관을 훌륭하게 양성을 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면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면접은 잘했는데 합격자가 바뀌어요. 그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의 채용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면접을 잘 봐도 그게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ISO 기반의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 인증 기준을 개발을 하고 한국화를 좀 시켰죠. 그래서 이 기관이나 기업을 심사를 해서 right people, fair process 이 두 단어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공정하고 적합한 인재 채용을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인증을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씩 이 바른 채용과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쉐어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쉐어한다는 거는 회사의 업무도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 수 있지만 이 채용 업무를 하거나 채용 관련자들이 다른 회사의 바른 채용 모범 사례를 이렇게 접하면 자극도 되고 성장도 되고 업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매년 국내외 바른 채용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쉐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채용 환경 하면은 올해 작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 분석을 하면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 분석을 하는데 기회 요인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채용하면 딱 떠오르는 게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채용하면 비리, 특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좋은 소식보다는 좀 우울한 소식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채용 담당자 어때요? 채용 담당자 하기 싫어합니다. 예, 채용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있고 하면은 조사받아야 되는 게 다 책임져야 되는 게 채용 담당자, 채용 담당 인사 담당 임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뭐 미닝 아웃 현상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채용이 끝나고 면접이 끝나면 후기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좋은 후기면 좋은데 사회적 공정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좋지 않은 피드백, 악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홈페이지 수준이 아니고 뭐 청와대 신문고에 막 올라갑니다. 그 회사가 엄청 유명해져요. 근데 채용 담당자 하기 싫죠, 그죠? 또 하나는 면접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 통보를 했는데 뼈를 묻겠습니다. 좋아요. 합격. 그랬는데 출근 안 합니다. 노쇼라고 하죠. 또 중견, 중소 기업이나 혹은 공기업들은 어때요? 면접관 교육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뽑기만 하면 돼. 근데 안 와. 뭐 지원을 해야 뽑죠. 그죠? 어렵습니다. 채용 담당자. 그리고 뽑았어요. 그래서 면접 때 굉장히 높은 성적을 올렸는데 실제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 못해. 누가 뽑았어? 인사팀장 누구야? 왜 또 책임져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 비대면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짧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뭐 10가지 나왔는데 저희가 매년 채용 전문 면접관 2급 이상 자격자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채용 트렌드가 뭐가 될 거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 채용 트렌드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가 향후의 세션에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간략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수시 채용, 블라인드 채용, 절차법, 비대면 화상 면접 이제 올해 새로 나왔죠. 소프트 스킬 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팀 지향성, 창의성 이런 것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하드 스킬은 뭐 지식, 전문 지식, 뭐 기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면접 질문 척도, 직무 중심 채용 1위가 2년 연속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대면 화상 면접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이제 비대면 줌 회의 이런 거는 좀 익숙하시죠? 저도 이제 채용 면접관 교육을 줌으로도 요새는 많이 하거든요. 아주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임원급이 대상자면 이분들이 과연 줌으로 면접관 교육이 될까 안 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실 준비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그분들은 내부 인원이니까 괜찮은데 외부의 지원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면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안전하고 효율성 있고 일단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 화상 면접이라고 하는 건 안전해요.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리스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면접할 때의 어떤 녹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반입하거나 이런 거를 사실은 금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화상 면접은 이게 다 오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슈는 AI 면접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인공지능 면접인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AI 면접이라는 게 AI 역량 검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의 AI 면접은 아직은 인공지능은 아닌 거예요. 지원자가 답변을 하면 그 질문을 듣고 또 심층 질문을 해서 이 역량의 수준을 평가하는 게 실제 이제 역량 면접인데요. 지금 현재 개발된 AI는 지원자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역량 검사.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기술이 계속 진화는 되겠지만 도입했다가 신뢰도 문제로 폐기한 회사들도 있고 중단한 회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후에 이 화상 면접과 관련된 뭐 청년들의 목소리 뒤에 이제 청년재단에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화상 면접의 뭐 민간의 베스트 사례, SK텔레콤, 공공 부분의 베스트 사례, 남부발전 이런 것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앞으로는 이제 인적성 검사를 AI 형태로 좀 대체하거나 AI하고 사람 평가하고의 어떤 컴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채 종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만 있다라고 하는 그 공채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뭐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부서 배치 면담을 해서 이제 보내는 뭐 이런 과정인데 그렇게 교육시킬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용 인재를 뽑아서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바로 뽑는 것보다는 이제 인턴이라는 거를 거쳐가지고 뽑기도 하는데, 작년을 보면은 인턴을 채용하는 비중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인턴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엄청나게 또 낮아졌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사팀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현장에 있는 라인 매니저들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었는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직무별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직무별 자격 요건과 역량이 준비되어 있느냐, 도구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신입사원인데 중고 신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입사원들한테도 사실은 실무형 인재의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점 땄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죠.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한 거 적용해 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혹은 전공을 활용을 한 적이 있는지, 혹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 말고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챌린지를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학벌로 직원을 뽑지 않는다. 시사점이 있어요. 저희 공공 쪽에서의 스펙 대신 직무 수행 능력으로 뽑는다는 블라인드 채용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어떤 대학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그 포지션에 맞게 이분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성과 팀워크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 하드 스킬과 대비되는 소프트 스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 세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자, 그럼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의사가 있어요. 근데 딱딱하고 사무적인 의사들에 질린 거죠. 종합병원 가면 그렇게 친절한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의사 중에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어요? 이 정도였으면 굉장히 아프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의사를 더 찾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수술은 기계가 더 잘해. 사람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세무사. 세법 용어. 지금 이제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이제, 세무와 관련된 것들을,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딱딱한 세법으로 설명해주는 세무사보다는, 친절하게 쉬운 용어로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좋다 이거예요. 경력사원을 뽑을 때도 저희가 이걸 하죠. 평판조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김 부장님 어떠세요? 그분이요. 똑똑하죠. 똑똑하긴 한데 사실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사람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평판조회를 했어. 그분이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좀 알아요. 팀플레이어죠. 그런 사람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프트 스킬 딱 정리를 해드리면 공감 능력, 소통, 창의, 협업, 팀 지향성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단기간 내에 습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교육 일주일 받는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갑자기 팀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채용 단계에서 이 소프트 스킬을 검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세션과 그 사람인 HR의 이상돈 본부장께서 이런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세션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선발 도구별 성과 예측 타당성, 이 도표예요. 타당성이 뭐냐?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 제대로 잘 뽑았느냐? 타당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타당도 100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순위를 쭉 보면 트래디셔널 인터뷰가 있고 레퍼런스 책이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BEI라고 있습니다. 비헤이비어럴 이벤트 인터뷰,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 사람이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차별화된 행동, 사실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어느 정도 레벨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 위에 조금 더 타당도가 높아요.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복수의 도구로 활용을 해서 이 역량이 노출될 만한 과제들이죠. 발표 과제, 인바스켓, 토론 과제, 롤플레이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원자를 집어넣고 그 지원자가 행동하는 것들을 외부 전문 면접관이 관찰을 해서 평가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타당도가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하다 보니까 어때요?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채용 담당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면접 질문 중에서 쓸데없는 질문과 역량 평가가 가능한 질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기업,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쭉 가가지고 검토를 한번 합니다. 한번 봐달라고 해서 면접관 교육하기 전에 회사에서 쓰고 있는 공채 면접 질문을 쭉 보면 사실은 폐기해야 될 질문이 30, 40% 이상이 돼요. 안타깝죠. 그걸 그냥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if 질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래? 네. 우리가 물어보는 사람에 맞게 답변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대표적 질문이에요. 장기 근속할 자신이 있어요? 있죠. 뼈를 묻겠다고 합니다. 의지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지가 가장 충만할 때가 면접 볼 때라고 합니다. 그죠? 존경하는 인물 누굽니까? 주로 이제 임원분들을 많이 물어봐요. 생각과 가치관 사실 평가할 수 없어요. 다르죠. 그죠? 심지어는 존경하는 인물 물으면 아버지라고 해. 부모님이라고 해.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얘기하다 보면 아버지 직업, 배경, 집안 다 나오잖아요. 전부 채용 절차법 위반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자, 입사 후 포부, 10년 후 미래 뭐 할 수 있겠어요? 꿈이 뭡니까? 단골 질문이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채용 면접관은 꿈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한 거는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꿈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세요? 그럼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한 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셨나요? 검증해야 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 뭡니까? 중학교 때 집안이 어렵고 많이 물어보세요. 고생을 해본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많이 묻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네. 면접의 기본 가정은 인간의 행동은 단기간 내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직전 연도 물어보는 거예요. 일과 관련돼서. 군대 묻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일과 성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묻도록 하는 게 BEI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당도가 높은 질문으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게 게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 직원을 뽑아요. 그러면 트래디셔널 인터뷰 어떻게 했어요? 자, 만약에 본인이 입사했어요. 그럼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 주어지면 잘 팔 수 있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물어봤죠. 지금은 어때요? BEI. 남들보다 본인이 잘 팔아서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했는데 잘 팔아서 칭찬받은 사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BEI라고 합니다. 조금 더 타당도가 올라가겠죠? 지금은 어때요? 당신은 은행원이에요. 저는 고객입니다. 저는 75세예요. 지금 금융상품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지금 한번 팔아보세요. 그걸 어세스먼트 센터, 롤플레이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당도 100인 건 없어요. 조금 더 타당도가 높은 쪽으로 도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의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구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고 벗어나면 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볼도 어떤 심판이 야구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선언을 했어. 그럼 어때요? 야구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겠죠. 면접관도 똑같은 거예요. 지원자 얘기를 했는데 A 면접관은 합격, B 면접관은 불합격. 그 면접 보나 마나죠. 그래서 척도에 대한 공유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면접관의 조정 능력, 평가 이후의 조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자, 5번째입니다. 자, 아버지 뭐 하시노? 묻지 마라 이거예요. 묻지 말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금지까지 해놨어.
그래서 이런 거 요구하면 과태료 물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고용노동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9년 7월부터 과태료 기준이 선포가 됐잖아요. 7월부터 20년 9월까지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408건, 과태료 처분이 108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청년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리서치를 했는데요. 2019년에 채용절차법과 관련된 불쾌한 면접 경험 있나요? 50.8%가 불쾌했대요. 2020년도에 좀 좋아졌죠. 49.2%가 불쾌했답니다. 사실 거의 차이 없어요. 네, 기업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라고 했더니 부모, 형제, 직업, 학력 물어보는 게 제일 기분 나빴답니다. 자,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 이제 정착이 될 법도 한데 과연 블라인드 채용으로 적임자 뽑을 수 있느냐? 자, 채용 전문 면접관이 느낀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채용 공정성에 도움이 됐다 85%, 높아요. 적합한 인재 선발에 도움이 됐느냐 64%, 물론 50%가 넘기 때문에 긍정 답변이 많아요.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성하고 적합성 차이에 20%가 넘는 갭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실사를 합니다.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 실사를 해보면 그냥 껍데기만 블라인드 채용하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어때요? 옛날하고 똑같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하는 거고요. 면접도 5분, 7분 만에 그냥 끝납니다. 지원사에 다 가리고, 그죠? 실제 그 역량하고 이 사람의 경험 가지고 실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7분 만에 못하죠. 그래서 이 ISO 기반의 바른 채용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는 지원자 1인당 30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표 면접을 한다, 그럼 발표 면접 15분, 심층 면접 15분,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는 돼야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면접관의 자질과 역량. 자, 이게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년 연속 1위가 됐어요. 여기 보십시오. 되게 많아요. 지금 순위 이 하나하나 나온 것들이 실제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자질 이슈입니다. 반말, 하대, 면접 중에 휴대폰 카톡 하는 사람, 길게 물어보는 사람, 장황해. 특히 화상 면접 하다 보면 어때요? 끊겨요. 근데 계속 물어봐. 그럼 면접관한테 또 물어봅니다. 죄송한데 면접관님 뭐라고 하셨죠? 그럼 또 내가 물어본 걸 또 잊어먹어. 그리고 또 횡설수설하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개인사, 뭐 지원자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외부 면접관들이 대거 유입이 됐는데 실제 사내에서 쭉 감사를 해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사실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면접 전문가는 아니에요.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인증원에서도 모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을 보내줘라. 2급 자격 말고 그렇게 요구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내 팀장, 사내 면접관, 사내 임원들이 자격을 취득해요. 자, 면접관도 면접을 봐야 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은 어디냐? 여기 국토정보공사, LX공사, 뭐 한국산업단지공단, SR, 뭐 이런 데는 어때요? 상임이사들, 부사장님들까지 다 자격시험 봐서 다 땄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면접에 들어가요.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외부 면접관들이 가서 어떨까요? 이미 사내 면접위원들도 역량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웬만한 외부 면접관들이 훈련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자, 신뢰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면접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어때요? 오류의 갭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뭐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뭐 기아차라든가 SK 하이닉스, 뭐 한화시스템 이런 데서도 사내 면접관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공공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뒤에 사례 발표에서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용감사인 제도까지 해요. 그래서 외부 감사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하고 면접관들을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례들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간략하게 마치고요. 자, 저희 인증원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좋은 인재를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고, 공정하고 적합한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고, 좋은 사례를 한 해 동안 또 발굴하고 만들어서 내년도 이맘때쯤 돼서 비대면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올해의 채용 트렌드와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업의 활동도 부지런히 변화해야겠습니다.